밀양에서 낙남 정맥을 타고 서쪽으로 넘어가 진주로 향합니다. 진주는 낙남 정맥 북쪽에 위치한 내륙 도시입니다. 도시를 감싸고 흐르는 남강엔 천년도시 진주의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강을 따라 조선 3대 누각 중 하나인 촉성로와 진주대첩의 현장, 진주성, 의기 논계가 외장을 껴안고 떨어졌다는 의암 등이 늘어서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는 경상우도 방어의 거점이었습니다. 또 곡창지대인 호남으로 넘어가는 길목으로 격렬한 전투와 저항이 있었던 곳입니다. 덕분에 지금까지도 진주는 항일 충절의 도시로 불리며 도시 곳곳에 그 분위기가 남아있죠. 매년 가을 이곳에선 진주 유등축제가 열립니다. 유등축제는 임진왜란 때 군사작전으로 유등이 쓰였던 사실을 기념해서 만든 축제인데요. 제가 꼭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주 건무입니다. 건무는 고대부터 의식체례에 쓰이다 궁중무로 정착했는데요. 서울에 불려갔던 진주기생들이 궁중 건무를 배워와 후배들에게 가르치면서 진주 건무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건무지만 임금 앞에서 연이되던 춤인 만큼 위협적이기보다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동작이 진주 건무의 특징이죠. 여러 곳에서 건무가 추워졌지만 특별히 진주 건무가 유명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논계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1868년에 그 논계의 그 의기사를 중수를 하면서 그 의암별제라는 논계의 혼을 기리는 제의식을 만듭니다. 거기서 기녀들이 제례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논계에게 바치는 헌무로 이런 진주 건무를 춥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 그냥 연애에서 자신의 뭐 기술을 보이기 위해서 보여주는 기회를 보여주기 위한 춤뿐만이 아니라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끝난 지 400여 년, 외놈 적장을 껴안고 남강에 뛰어들었던 논계는 항일 충절의 상징으로 진주 곳곳에 유영무용의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진주에는 논계 외에도 역사에 이름을 올린 기생들이 많습니다. 구한말 을사오족의 유혹을 물리친 산홍이나 독립만세 운동에 나선 진주기생 조합원들입니다. 이렇게 진주의 기생이 유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헌에 의하면 18세기 전국 고을에는 평균 3개의 장시가 있었던 데 반해 진주에는 10개의 장시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관치시장인 중앙시장은 한때 서부 영남권 상권의 집결지이기도 했습니다. 진주는 서영남 지역의 중심지로서 상권이 활발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금방청의 규모가 커졌고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그런 기녀들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수했죠. 예, 그래서 이제 진주 건무가 활발하게 추워지고 유명해진 이유는 진주 기녀들의 그런 뛰어난 예술성과 더불어 이런 경제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주의 명성을 높여주던 진주 건무지만 요즘은 배우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쿵, 쟁, 떼르르르르르르르르, 구구. 너 고개 뭐 까딱까딱 할래? 다 안 하고? 고개 뭐 까딱까딱 하는 버릇을 어디서 배웠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이 건무 춤을 추면서 교양까지, 예절까지 배우는 거야. 특히 젊은이들은 군무보다는 주목받는 개인물을 좋아하죠. 대학생 정혜지 양은 유영희 보존 회장의 귀한 제자입니다. 손 바닥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단지 저는 건무가 기생의 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는 그들의 삶이 그대로 묻어나 있고 예술적 표현이라고 느꼈습니다. 잔인한 전쟁도 진주 교방의 풍요도 저물어간 과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진 것은 아니죠. 진주의 풍요로움은 교방 문화라는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주 건무도 그 풍요로움에 피어난 아름다움의 절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백두대간은 서쪽으로 내려가며 점점 고도를 낮추고 넓은 평야지대를 품습니다. 금남 정맥을 끼고 흐르는 금곽의 끝자락에 서천이 있습니다. 들판에 누런 황금벼 대신 모시풀이 넘실거리는 곳이죠. 이곳은 저에게 다른 어느 곳보다 마음이 편해지는 고장입니다. 예, 비록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떠났지만 여기는 제 고향 서천입니다. 제가 고향이 서천이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10명은 그 한산못이 못이 나는 곳 한산못이 맞습니다. 여기는 한산못이가 유명한 서천입니다. 한산은 지금 서천군의 한 면입니다. 막 가을이 시작되는 무렵 모시밭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예, 모시 수확이 한창이네요. 야, 말로만 들었지 이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는 거 처음인데요, 저도. 이게 얼마나 키워야지 이렇게 자라요? 한 40일 큰 거요, 한 40일. 40일.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3번이요. 산모작이요. 언제요? 그리고 4월 달에 한 번 오고, 4월. 네. 6월 달에 한 번 오고, 8월 달에 한 번. 음력으로요? 네. 저도 여기가 고향이지만 어렸을 때 가가지고. 모시는 전국적으로 서천과 군산 일부 등 중부 서해안 쪽에서만 재배되는데 그 중에서도 서천 모시를 최고로 칩니다. 냄새만 안 나지. 해풍이 불고 땅이 기름져서 재배 조건이 알맞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한산모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지역의 대표 특산품이었을 뿐 아니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대로 나라의 중요한 수출품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모시 금제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중종 17년 8월의 기록인데요.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 저급의 모시를 새 모시로 속여 파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랍니다. 여기 우일장이라. 예나 지금이나 한산 모시장은 모시를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건 짧다니까 그래 짧은 걸 자꾸 던져 태모씨는 길이가 길수록 값을 좋게 쳐주기 때문에 늘 실랑이가 벌어지죠. 이거는 15,000원이면 이거 알죠? 이거는 저 큰 데로 들어가고 이거는 17,000원? 6,000원 드려요 6,000원 봉이 아니야. 요 봉기가 써있어. 나는 봉기다 쓰잖아. 그것도 찡기는 데다 이쪽은 완성된 필못입니다.
서천 여인들이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짜온 것들입니다. 짜기만 열을 짜야 돼요. 날고 매고 빼고요. 짜는 것만. 할머니들이 욕보시죠. 요새 할머니들이 뭐 하시냐고. 겁나게 욕보셔요. 할머니들이 안 하면 이 못이 없어져요. 서천 여인들의 고생 없이는 세상에 나올 수 없다는 옥감 한산모시. 그 제작 과정을 살펴보러 나섰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갓 수확한 모시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모시짜기의 첫 과정은 모시풀의 겉 껍질을 벗기고 속살을 뽑아내는 태모시 작업인데요. 힘이 필요하니 작업은 남자들이 담당합니다. 검붉게 물든 아버님 손바닥이 훈장 같았습니다. 이 손 100만 불짜리네. 아버님 이 손으로 자제분들 다 키우셨겠어요. 아저씨가 키운 게 아니라 저 아줌마가 키운 거예요. 같이 키웠죠. 이렇게 껍질 벗긴 속살을 물에 담궜다 말렸다 서너 차례 반복하면 모시실의 원료인 태모시가 완성됩니다. 한산 모시짝이 무형문화재인 방연옥 씨도 어릴 때부터 한평생 모시를 짜왔는데요. 가장 힘든 과정이 바로 모시째기라고 합니다. 이와 입술을 이용해서 태모시에서 모시실을 뽑아내는 작업이지요. 그래서 지금 잘 못 재고 있어요, 제가. 이거 아픈데요? 아파요. 그런 게 입념 막 이달치, 입념 달치 이걸 어떻게 이거를 다쳐요, 손.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뭐 금방 내 잘하면 이골 났네 그 소리 많이 하시지요? 이걸 났다고? 예. 막 지겨울 때? 예, 그때 이 모시 재는 데에서 나온 거예요. 아, 이골 났네. 이에 골이 난다고? 예, 금방 내 째고 한 게. 어머니 골 있으세요, 이에? 지금 혀서 틀니를 렸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나는 이렇게 모시어서 이골 났는데 영화배우 하셔가지고 이골 나게 하셨어? 아이고, 저는 어머님에 비하면 이제 깐난 애기죠. 이제 해야죠, 그렇게. 그래요. 이골 나게. 네, 하셔 이골 나게. 나도 이골 나게 볼게. 얇게 짠 모실실을 다시 가늘게 만든 후 모시 한 필 만들 길이에 맞춰 조슬대에 감습니다. 시줄과 날줄로 나눠 감는 모시 날기 작업입니다. 모시실에 콩가루 풀을 먹이는 것은 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준비 과정 20여일, 배틀 작업 10여일. 모시 한 필이 완성되는데 장장 40일간의 노동이 오롯이 들어갑니다. 할아버지들 점잖게 두루마기 입으시고 그리고 차려 입고 나가시면 참 멋스럽고 부잣집 같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모시를 짜서 그만큼 이쁘게 해놓고 입으시게 할 때는 여자들이 한이 서렸어요. 그래요. 우리 어머님, 한산 어머님들의 그냥 땀과 그냥 그런, 예? 그냥 진액이 그냥 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이 한산 모시네요. 저는 못 입을 것 같아요. 죄송해가지고. 죄송해서요. 야, 오늘날도 하심 낮에는 밭에서, 밤에는 배틀 앞에서 서천의 해풍과 기름진 들은 한산 여인들의 평생을 노동에 묶어놓았습니다. 아름다운 옥감 한산모시는 이들의 땀과 눈물을 품어 더욱 귀한 문화유산입니다. 광단 타짜 놓고 우린 입마중이나 나가 볼까. 우리는 재밌는 것을 찾을 때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영화관을 가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바로 이들을 찾았습니다.
바로 남사당입니다. 남사당은 조선시대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웃음과 기회를 팔던 유랑 예인 집단입니다. 조선 후기 전국에는 솥대쟁이패, 대광대패, 건리패 등 많은 예인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안성 남사당패는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유명한 광대패였죠. 남사당은 4-5살 무동부터 일선에서 물러난 저승패까지 보통 50명 내외의 남자들로 꾸려졌습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를 꼭두새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꼭두새 중심으로 엄격한 조직 생활을 했습니다. 남사당 놀이는 풍물놀이와 줄타는 얼음 외에도 접시 돌리기인 버나, 탈노름인 덕배기와 꼭두각시 노름인 덜미, 그리고 땅제주를 부리는 살판까지 6마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였으니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니 축원하겠습니다. 마땅한 놀거리도 없던 시절, 이들의 연희는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오락거리였습니다. 남사당패가 역사에 처음 등장한 건 조선 초지만 급격히 수가 늘어난 건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오랜 전쟁으로 먹고 살 길이 없어진 남자들이 배고픔과 부욕을 피해 떠돌이 유랑 집단으로 몰린 것이죠. 나라에선 이들이 미풍양속을 해친다며 수차례 금지령을 내리고 탄압했습니다. 말로 먹고 사는데? 계속되는 금지령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남사당패는 살아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최고의 기회를 자랑하는 광대패로 전국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성이 남사당패의 본거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성 서운산에는 전설적인 꼭두새 바우덕이의 사당이 있습니다. 바우덕이는 남성만의 조직인 남사당에서 꼭두새를 한 최초의 여인이었죠. 그 기량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경복궁 중건공사장에서 공연을 하고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정삼품 옥관자를 하사받기도 했답니다. 근처 청룡사에는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남사당패라고 해도 공연을 할 수 없는 한겨울엔 거처가 필요했죠. 사찰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은 절을 위해 건립을 하고 자금을 모아주었습니다. 광대패들은 대부분 이렇게 절과 연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안성 청룡사는 남사당의 가장 큰 후원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안성의 지리적 조건에 있습니다. 안성은 조선시대 동래에서 한양을 향해 올라오는 영남대로와 해남 쪽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삼남대로의 교차 지점에 있습니다. 덕분에 안성장은 조선 후기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상, 전라, 충청, 삼남의 사람과 돈이 모이는 안성장이 광대들에게 최고의 판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 농담을
기억되기 전에 아니, 저 아저씨가 제일 크게 웃었어. 전국을 떠돌던 광대들의 삶은 거칠고 힘들었지만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엔 언제나 웃음과 위안이 있었습니다. 남사당은 가장 낮은 신분의 천민이었지만 최고의 기능을 자랑하는 예술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혹한 가난과 신분제도 속에 억눌린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 시대 최고의 연예인이었습니다.